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네, 긴 연휴 이제 마무리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왠지 좀 뒷맛이 꿉꿉하고요. 허전한 뭔가가 있습니다. 네, 아쉬우신 분들 참 많을 텐데요. 원래 달콤한 휴식이 길어질수록 후유증도 아주 오래 남는다고 하죠. 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쉬는 날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노동을 동반한 명절이지 않습니까? 네. 뭐 장거리 운전에 하던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또 몸이 쭈뼛쭈뼛 설 때가 있고요. 게다가 많이 먹어서 탈난 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 남녀 10명 중 8명 정도가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마냥 웃어넘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좋은 게 바로 신체 식계를 명절 연휴 전으로 되돌려 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끔씩 스트레칭도 해주시고요. 게다가 당분간은 가벼운 음식으로 몸을 좀 달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더불어서요, 책도 읽고요, 산책도 하고요, 또 영화도 보는 등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좀 비 소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든다고 하죠. 정말 나들이 떠나기 최적화된 날씨가 되는 건데 또 곧 있으면 단풍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소식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가을 하면은 추억과 낭만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의 드라마 촬영장이죠. 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빛바랜 추억을, 또 젊은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선사하는 드라마 촬영장에서 우리 신효선 리포터가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공개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신무진개, 오늘은 순천 드라마 세트장에서 함께 하는데요. 오늘 제가 멋지게 이렇게 빼입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과거 시간여행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멋진 남친 동훈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순천 드라마 촬영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동훈입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의 젊은 피 성동훈 주무관. 드라마 촬영장의 알짜배기 관광을 남자친구처럼 다정하고 재미있게 소개해드립니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께는 그때의 낭만을,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층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순천에서 즐기는 신무진 기행, 그 첫 번째 드라마 같은 순천 여행 지금 시작됩니다. 자, 왔어 포토타임이 왔어요.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을 대하는 가장 보편적인 자세란 바로 촬영 또 촬영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의 셔터 세례가 이어지는 이유 물론 있습니다. 그 옛날 7080 배경인 드라마라면 모두 다, 웬만하면 몽땅 다 이곳에서 촬영이 진행될 만큼 이곳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최적의 공간. 추억을 되살리는 것과 동시에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입니다. 드라마 촬영장 속 추억의 교실. 교단에 서는 것이 더 어울릴 나이가 된 지금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생활했던 이곳에서 시간의 저편에 오래도록 간직했던 비밀 공책의 한 페이지를 다시금 넘겨보는 재미 역시 쏠쏠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세트장 오시니까 어떠세요? 영화에서 내가 여기서 빛과 그림자 봤었거든요. 너무 재밌게 완제옥을 봤었는데 그때 주인공이 나였거든. 그래 보니까 너무 반갑고 네. 주먹이 불끈불끈 웁니다. 그러면은 연기 한번 해주세요. 안지욱처럼. 안지옥처럼? 배우 좋고 감정 좋고, 이렇게 그때 그 시절의 느낌 충만하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것, 바로 드라마 촬영장 내에서 진행 중인 교복 체험 덕분인데요. 청춘들의 특권인 교복만 걸쳤다 하면 어느새 학창시절의 내가 돼 옛 추억에 잠겨들게 되는 거죠. 이제 예쁜 학생들을, 여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내성적이라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그때의 그 순수함, 이런 것들이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훈 씨, 음악 소리 들려요? 네. 와, 이게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게 고고장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한바탕 비비러 갈까요? 그럴까요? 출발!
신사숙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심장을 두드리는 음악 소리에 맞춰 지금부터는 흥겨운 댄스 타임이 시작됩니다. 신명나는 리듬에 맞춰 스텝을 밟고 몸을 흔들어 보자고요. 염치 불고 체면 불고 진정 즐기는 당신이 오늘의 주인공. 왕년의 스텝 좀 밟아보셨을 법한 아버님의 스테이지. 오예. 이번엔 어머님의 한풀이 댄스 타임. 오예. 성별 불문, 나이 불문, 남녀노소 누구나 음악과 추억에 취해 한바탕 놀다 보면 드라마 촬영장의 순정 팬이 되는 건 시간 문제. 옷도 이렇게 딱 입고 이런 데 오시니까 어때요? 옛날 기분이 들죠. 옛날 학창시절 때 놀던 그때 기분, 그때 막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고 놀던 때, 그때 옛날에 레코드가 아니라 녹음기죠. 녹음기 켜놓고 흔들고 춤출 때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죠. 우리 딸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앞으로 남은 저기를 정말 우리 자녀들한테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곳 드라마 촬영장을 강력 추천합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옛날로 돌아온 것 같은데, 어머머, 아니 이거는 뭐예요? 여기는 네. 1940년대 서울 청계천변을 재현한 곳입니다. 청계천이요? 아니 요새 청계천은 진짜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던데. 옛날에는 이렇게 청계천변에서 거지들이 많이 살았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지들이 청계천에 살았구나. 진짜 요즘이랑 너무 다르네요. 현재 청계천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에 깜짝 놀라셨다고요? 그 옛날 갈 곳 없는 이들이 모여 판잣집을 짓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회용보다는 다시금 고쳐 써야만 했던 낡은 연장들도 많았고요. 그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음식점도, 그 당시 번화가로 손꼽혔던 거리도 이제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게 됐죠. 하나, 둘, 셋. 덕분에 이런 모습이 생소한 젊은 세대들에겐 색다른 볼거리가 되는데요. 게다가 우리네 옛 놀이 체험은 덤입니다. 덤. 윷놀이 한판승에서 패하게 된 성동훈 주무관, 벌칙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체험은 바로 달고나 만들기. 이거 부모님께 혼쭐 났다 하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대로 만드는 법을 배워보시죠. 살살살 저으면 돼요? 예, 가위부터 녹은 데부터 잘 저어주신 다음에 입자가 완전히 다 녹으면 소다를 넣어주세요. 예쁘게 만드시면은요, 미래도 아주 예뻐져요. 색깔도 예쁘고 그대로 그냥 들고 계세요. 이리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럼 색깔이 네. 그렇죠. 이 색감, 이 손맛. 아직 뜨거운 열기를 가득 머금은 달고나의 활용점정. 자신이 원하는 문양의 모형을 살짝 찍어주고 나면 이제 그때 그 시절의 맛, 달짝지근한 달고나가 완성됩니다. 아이고, 작가님, 우리 모범생 것이 더 이쁘네. 와, 아니 또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는 1970년대 서울 봉천동 달동네를 재현한 곳입니다. 서울의 달동네를 재현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모습의 동네 주변에서 많이 보셨죠? 총 200여 채의 건물을 빼곡히 재현해놓은 이곳에서도 추억 찾기가 한창입니다. 저희 제기차기 시합 한번 할까요? 네. 그거요? 네, 진 좋아요. 사람 제가 이걸로 뚱뚱이 팔 거예요. 네, 알겠어요. 파이팅 하세요. 네. 그럼 1번부터. 제가 먼저 찰게요. 네. 이렇게 시작된 순천 드라마 촬영장배 제기차기 대회. 광탈한 첫 번째 선수에 이어 선방한 두 번째 선수. 동훈 씨 이길 수 있죠? 있습니다. 각오 한마디 하세요.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꼭 이기겠습니다. 오, 화이팅! 과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화이팅! 긴장되는 이 하나, 순간 둘, 셋, 넷. 뭐예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엎드려요. 자기 한 번만 봐줘. 봐주는 거 없어요. 빨리 엎드려요. 결국에는 또 벌칙 당첨. 각오하세요, 동훈 씨. 아이고, 좀 살살 좀 때려주세요. 고만고만한 가옥들이 질비하게 늘어선 달동네에는 또 하나의 정겨운 풍경이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우물인데요.
아직 상하수도가 없던 5, 60년대 마을의 공용 우물에서는 이런 풍경들과 손쉽게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오며 가며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때 그 시절에만 누릴 수 있었던 정이 느껴지죠. 저 오늘 혼나지 않으려면 빨리 가. 잘 가요. 안녕. 이런 애틋한 기억 하나쯤은 갖고 계시죠? 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달동네이니만큼 차량이 드나드는 것은 역시 꿈도 못 꿀 일이지만 평수가 좁고 낮은 지붕 아래에서 두런두런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곤 했을 그 시절. 골목골목마다 따뜻한 정이 흘러넘쳤던 그때 그 시절로 시간여행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햇살 좋고 선선한 바람은 더 좋은 이 계절. 바람처럼 훌쩍 떠나고 싶으시다면 과거로의 낭만 여행을 계획해 보십시오.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께는 추억을, 파릇파릇한 젊은이들에게는 이색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이곳. 따뜻한 이야기와 낭만이 넘실대는 여기는 바로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교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왠지 추억 속에 잠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 모시고 가면 참 좋아하겠다 싶더라고요. 네, 아무튼 순천만 드라마 촬영장에서 여러분 색다른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쫓아서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이 청주에서는 국제 공예 디자인 비엔날레가 열렸다고 하네요. 그렇죠. 세계 공예 문화의 향연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40여 개 나라 무려 7,500여 점의 작품이 선보였다고 하죠. 네, 올해에는 과연 또 어떤 세계적인 작품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는데요.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청주시 내덕동, 이곳에 연초제조창이라 불리던 낡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이곳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연초제조창, 말 그대로 담배 공장인데요. 해방 직후인 1964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공장이었지만 2004년 공장 가동이 중지되면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연초제조창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공예축제,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신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요. 이 9번째를 맞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관람객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40일 동안 이곳 연초제조창에서 관람객을 만나게 될 거고요. 전통의 공예도 만나실 수 있지만 새로운 공예,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창작 기법을 선보이는 그런 재미있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획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공예비엔날레는 핸즈플러스 확장과 공존이란 주제 아래 진행되는데요. 다른 장르와의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 현대공예를 확장과 공존이란 주제를 통해 보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예가 어떻게 공예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아름다운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과 소통하려 하고요. 확장과 공존이라는 주제로 이번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이 기획전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이번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잊고 또 더하라라는 제목으로서 공예에 있어서 그 물성을 잊고 또 더하고 해서 뭔가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번 기획전을 준비한 조혜영 전시 감독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가와 작품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목해야 할 작가는 지역 작가인 이은범 작가에 주목해 주시면 돼요. 청자 만드는 기법으로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 형상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확장 부분에 있어서 그 벨줌의 언폴드라는 단체를 주목하시면 되는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흙을 묻히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물레 돌리기에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하는데, 관람객 누구든지 오셔서 체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특별전을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알랭드 보통이 이번 특별전 예술감독을 맡았는데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군요. 근데 그 특별전이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작가분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저희 특별전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알랭드 보통 감독님과 한국의 신규 창작자 15분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예요. 저희 특별전 같은 경우는 공예 확장의 의미를 두어서 심리적 치유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전시이고요. 전시장 곳곳에 숨겨진 15개의 키워드를 찾아가시면서 관람하시면 더욱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5명의 국내 작가들이 알랭드 보통과 지난 8개월간 소통하며 15개의 단어를 정하고 그 단어에 상상의 날개를 달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공예와 인문학의 만남, 철학과 심리학이 공예를 만나면 어떤 새로운 장면이 탄생하게 될까요? 확실히 좀 깔끔한 느낌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작가님만큼이나 뭔가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테이블? 이 소반은 가지고 다니던 가구였잖아요. 근데 그 소반이라는 가구를 들고 가게 되면 거기서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전통 소반의 비레미에서 영감을 받은 작은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전통과 현대의 색다른 조화를 이끌어낸 문채훈 작가. 작가에게도 이번 작업은 특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작품들이 그 알랭드 보통 특별전을 위해서 새로 작업을 한 작품들이고요. 네. 그래서 더욱더 작가님한테도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알랭드 보통 감독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제도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글로 풀 것인지, 나는 그걸 어떻게 작품으로 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재밌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만큼 더 여러 방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공예 비엔날레가 주목받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풍성해졌다는 건데요. 시민이 주인이 되는 비엔날레, 이 CD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CD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야말로 장관이고 정말 멋집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엔날레를 만들기 위해 준비했다는 CD 프로젝트. 그 속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는 시민들과 함께 이 버려진 옛 담백 공장을 반짝이는 CD를 함께 모아서 담백 공장에서 꿈의 공장으로 문화예술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시민 프로젝트예요. CD는 컴팩트 디스크의 약자가 아니라 청주 드림의 약자이고, 그리고 공예를 뜻하는 크래프트의 드림, 그래서 공예의 꿈, 그리고 청주의 꿈으로 CD는 대변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꽃이라 할 수 있죠.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에서 페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올해 페어는 기존에 진행하던 공예 페어와 범위를 더 넓혀 진행하는 아트 페어, 두 가지 부분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예, 디자인,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 작가들의 참여율이 높아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점 한 점 아름다운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페어의 규모가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거든요. 이번 그 청주 국제 아트 페어에서는 1부에서 5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5개 부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 각 부마다 새로운 작품과 작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 이번 22개국이 참가를 하고 30여 개 갤러리가 참가를 해서 중부권에서 가장 큰 아트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트페어도 감상하신다면 올가을 정말 풍성하게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엔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문화예술 어렵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에서 쉽고 재밌게 공예의 바닷속으로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공예라고 하면 처음 접하신 분들은 조금 딱딱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자주 접하시면서 그 속에서 좀 부드러움을 찾아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소개해 주셨고 또 화면에도 나왔지만요. 이번 공예 비엔날레에는요. 총 45개국의 2,000명의 작가들이 7,500여 점의 작품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마 감상할 맛이 났을 것 같죠? 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경년제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그 공예 디자인 비엔날레라고 하죠. 하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비엔날레가 굉장히 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내실 있게 잘 준비하셔서 다음 비엔날레도 멋지게 한번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5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에 비해서 2, 3도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어제보다 6, 7도 정도 낮게 나타나면서 전형적인 가을 날씨 보이겠는데요. 늦은 오후에서 저녁 무렵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면역력도 덩달아 떨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온 단풍인데요. 북쪽에서 내려오는 이 단풍 소식들이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물들기 시작하겠죠. 네, 올해 단풍 지도를 보니까요. 지리산은 10월 7일쯤에 그리고 무등산은 10월 한 20일경 또 해남 두륜산 단풍은요. 10월 29일쯤에 그 고운 자태를 드러낼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본격적인 산행철이 시작이 될 텐데 고운 단풍을 지금 보진 못해도요. 우리들의 마음을 곱게 물들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현장을 전국시대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행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산이 거기 있어 산에 오른다던 유명한 산악인의 명언. 하지만 이들에게 산행은 평생 하기 힘든 엄청난 경험입니다. 조금 힘들었지만 기분이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일단 채연아 사랑해. 나들이 한 번 하기도 힘든 자니 아동들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 포항 산악구조대가 나섰으니 그 아름다운 산행을 여러분도 동행해요. 가벼운 산행 코스로 사랑받는 운제산. 그런데 산행으로 왔다는 이분들 뭔가 예사롭지 않죠? 풀어야 된다 할까? 아 잠깐만. 이거 털어졌는 것만 돌리면 돼요. 대체 이 장비는 뭔가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일반 산행보다는 좀 특별한 손님들을 모시고 산행을 해야 돼서 이런 장비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손님이요? 네. 섬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던 그 특별한 손님들이 속속 도착을 하는데요. 바로 거동이 불편한 자니 아동들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좋죠. 솔직히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잠 못 잤어요. 우리 가족끼리는 효상이를 안고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좀 힘들잖아요. 옆에서 누가 안 도와주지 않으면 산에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준 것만 해도 우리는 기분이 좋죠. 날아갈 것 같죠. 새로운 도전 같아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더 큰 꿈을 키우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전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디라도 외출하려면 걱정부터 앞섰던 가족들.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걱정과 근심은 접어두시고요. 든든한 동행에게 의지하고 기대면 됩니다.
저희들이 뭐 산에 다니는 산쟁이다 보니까 산악인들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걸 한번 기획해보자 해서 그 산이란 걸 일단 매개로 두고 그다음 아이들이 어떤 정상을 가기 위한 정상에 서기 위한 어떤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희들이 생애 가장 높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장 도전을 통해서 더 새로운 꿈 넘어 꿈을 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된 산악구조대원들과 장애아동들의 멋진 동행. 그때 뜨거웠던 호응이 올해 다시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거동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뇌병변 장애 아동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능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산을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산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내 발로 걸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얻고 그걸 이제 또 친구들하고 일반 아이들하고 이제 어울려서 얘기를 함으로써 또 사회성도 키우고요. 그래서 더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린 아이들과 가족들인데 야속하게도 가을비가 주룩주룩.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아니,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지금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좀 그친다라고 돼 있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많이 오게 되면 이제 피해야죠. 오늘 산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거칠 것 같진 않으니까 먼저 산행을 하고 중간에 봐서 안 되면은 또 우리야 뭐 괜찮은데 아이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대로 백을 하자고. 진행을 합시다. 가을비도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나 봅니다. 장애아동들을 업은 산악구조대원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고 함께 산을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즐겁기만 합니다. 근데 비 오면 안 돼요. 왜? 야구. 오늘 야구예요? 네. 지금 야구 좋아해요? 어? 네. 채연아, 네? 니네 가만 보니까 입맛 살았다 지금. 어? 빨리 가요 그냥. 야, 아저씨 너를 잠못 입어가지고 니가 몸무게 제일 무거운 사람 입어가지고 아저씨도 추울 때 살떡이다 지금. 마치 친구처럼 삼촌처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더하며 정상을 향해 올라갑니다. 몸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좋고 우리 지민이도 좋아하니까요. 별로예요. 별로야? 어때? 지민이는 어떤 것 같아 오늘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 싶으면 혼자서도 힘든데 같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산을 내 집처럼 누비던 산악구조대원들에게도 오늘 산행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가족을 따라온 요 아이는 말할 것도 없겠죠. 힘들어. 왜 이제 그럼 끝까지 안 올라갈 거야? 다 왔는데? 가야 되는데 나 배고파요. 배고파요? 드디어 정상이 눈앞에 보이고 등에 업혔던 아이들도 두 발로 산을 오르는데요. 산 정상을 밟았을 때의 감동을 직접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그래 보니까 자랑스럽습니다. 비가 와서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올해 또 오게 돼가지고 애가 더 크기 전까지 계속 도와주신다면 같이 또 참여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정상까지 올라오니까 기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산 정상에서 먹는 요 도시락. 그야말로 꿀맛 같은 점심으로 에너지 충전하고 더욱 즐겁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하산. 혼자만 산에 올 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같이 오게 돼가지고 너무 뜻깊고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아요. 내년에도 구훈이라도 또 할 수 있으면 또 와가지고 같이 등반하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높은 산은 처음 왔는데 이렇게 정상까지 가서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했다는 거 그게 제 기억에 남아요. 너무 뿌듯하고요. 행복했었고 그리고 나 혼자 있으면 힘들었을 건데 다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힘든 건 없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소중한 동행이 있어 행복했고 얄미운 가을비가 내려 어쩌면 더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산행. 오늘의 추억이 모두의 가슴에 뜨겁게 남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보는 단풍은 겨울이 되면 다 지잖아요. 네. 하지만 이분들이 심어준 이 마음의 단풍은 사시사철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외출이 쉽지 않았던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정상에 우뚝 선 모습 보니까 이런 게 진정한 자유구나도 느껴졌습니다. 네, 힘든 여정이었지만 끝까지 함께해준 포항의 산악구조대 여러분께도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아름다운 모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흔히 여러 방면에서 다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팔방미인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들 별명이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가을바람 불어오는 영도 앞바다에서 전투적으로 낚시를 즐기는 이 남자. 이제 미끼를 쓰지 않고 지나가는 고기를 이제 아주 세게 이제 훌쳐서 잡는 숭어 훌치기 낚시입니다. 독특한 취미를 가진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가을 낚시 참 운치 있죠? 그리고 이 안경도 근사한데요. 이 안경을 쓰고 바다를 보다 보면 숭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멋으로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안경이 아니라 특수 장비였네요. 죄송합니다. 지나갔다. 숭어가 나타나자 반사적으로 움직여보는데 그 결과는? 큰 숭어가 잘 안 가고 작은 숭어들이 가네요. 작은 숭어들은 여기 이 큰 바늘에 잘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속 걸어도 올리다가 자꾸 떨어뜨리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겠죠. 다시 한번 힘차게 낚싯줄을 당겨보는데 드디어 만났네요. 반갑다, 숭어야. 그런데 낚시하는 모습이 정말로 역동적이죠. 벌써 20년 넘게 숭어 훌치기 낚시만을 고수해온 주인공. 자랑스럽게 무용담을 늘어놓는데요. 수백, 수천 마리가, 때로는 수만 마리가 이 뜨거든요, 이런데. 그러면 그 중에서 이게 우리가 막 큰 놈들을 딱 골라낸다는 게 그게 아주 특이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숭어 훌치기로 손맛 보고 돌아온 이곳은 홍희철 씨의 보금자리인데요. 낚시 가방을 풀고 채비를 정리하는 가운데 카메라에 잡힌 이것. 어머, 검은 고가 몇 대예요? 그럼 이 악기의 주인공이? 예, 저는 낚시는 취미고요. 저는 이렇게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검은고 연주자이기도 하고요. 반전 매력의 지휘자 홍희철 씨. 숭어를 훌치듯 관중의 마음을 훔치는 지휘자이자 검은고 연주자로 잘 알려져 있는 주인공. 고등학교 시절 뭐에 홀린 듯 검은고 소리에 빠져들었다는데요. 음악에 대한 홍희철 씨의 열정은 검은고 연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휘자의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이 음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작곡가가 만든 곡을 또 지휘자가 또 재해석해서 색깔을 더 입혀서 이제 드리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정장에 검은고까지 들고 어디 가세요? 예, 오늘 여기 첫 수업이고 개강했기 때문에 수업을 왔습니다.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는 동의대학교에서도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낚시꾼, 무대에서는 지휘자, 그리고 오늘은 강단에선 대학 교수로서 학문에 대한 열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 평화되어 왔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검은고 시연도 마다 않는 열혈 교수님. 혼신의 힘을 다한 첫 수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 네, 한국 음악에 대한 편견을 좀 깼으면 좋겠다. 그런 걸 계속해서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했었거든요. 한국 음악의 매력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제가 일부러 이야기 안 해도 막 관심을 가지겠지요. 그런데 다음 행선지는 다름 아닌 부산 MBC 방송국. 홍희철의 재미있는 우리 음악 이야기. 네, 오늘 첫 곡으로 9월 길 위의 바람이라는 우리 초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는 해금과 생황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순율로 준비했습니다.
어쩐지 목소리가 친근하다 했는데 10년 전부터 MBC 라디오 프로그램 가정음악실에서 한 코너를 맡고 있었네요. 좀 저한테도 생소했던 우리 음악들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고요. 또 음악 얘기 아닐 때는 거의 낚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참 다방면에 관심도 많으시고 좀 유쾌하고 열정적인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박유라 아나운서도 인정하는 별난 음악가입니다. 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소아쟁, 대아쟁인데요. 작은 아쟁은 민속악이나 빠른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우리 음악이 아주 매력적이고 수준 높고 재밌는 이런 음악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알려나간다는 게 좀 사명감도 느껴지고 또 재미도 있고요. 자신의 이름을 건 라디오 방송을 마치고 집에서 이젠 좀 쉬려나 싶었는데 이번엔 지휘봉을 들었네요. 좀 전에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얼굴로 악보를 대합니다. 50-6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통솔해야 하는 관현악단 지휘. 실수 없는 무대를 위해 연습은 점점 깊어갑니다. 드디어 공연 날이 밝았습니다.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제12회 처용 국악 관현악단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음악은 뭔가 경쾌한데 우리의 어떤 에너지들과 잠재되어 있는 그 기분들은 막 안 쓰고 있거든요. 이제 리허설 때는 또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심하지 말라고 계속 좀 찡그리고 있어요. 못 받는 것 같은데 지금? 자신 있게 나오세요. 옆 사람 나오면 내가 이따 더 해야지 이런 건 안 좋지요. 그래서 한 번 나와서 생일 좀 들어와서. 날카로운 목소리에 진지한 표정. 지휘할 때는 카리스마가 넘치는데요. 지휘하는 모습이 보면은 힘은 작으신데 굉장히 큰 뒷모습이 굉장히 크게 아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신명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니 이렇게 지휘자가 너무 매력 있고요. 너무 귀엽고 그래요. 너무 혼신을 다해서 지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세계적인 지휘자. 멋있는데. 어우, 웬만한 인기 스타 부럽지 않은데요. 기회가 되면은 좀 유럽이라든지 각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의 이런 오늘 봤던 이런 형식의 국악 관현악의 매력을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의 중국과도 다르고 일본과도 다른 아주 기가 막힌 음악을 멋지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소리, 한국 고유의 음악을 벗삼아 삶을 즐길 줄 아는 낭만가. 지금까지 별난 취미를 가진 지휘자 홍희철의 신명나는 인생 예찬이었습니다. 네, 취미는 낚시, 특기는 검은고, 직업은 지휘자, 정말 팔방미인 맞습니다. 네, 게다가 여러 교수의 역할까지 맡고 계셨는데 각각의 역할에서 자기에 맞는 옷을 입는 듯 정말 딱 맞는 이런 인생 예창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팔방미인이라는 별칭 애칭답게 앞으로도 더 다방면에서 다양한 활동 펼쳐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즘 뜨는 것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인기가 많아서 뜨고 또 하늘을 직접 진짜 뜨는 드론입니다. 네, 이 대관령의 한 목장에 전국의 그 드론 동호인들이 한꺼번에 다 모였다고 하죠. 유유히 하늘을 접수하고 있는 드론 현장 함께 구경하시죠. It's my dad. Please help. He's not breathing anymore. Move his top shirt to uncover his torso. 드론의 진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매력 만점 드론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요즘 핫하다 못해 뜨거운 인기 자랑하는 드론. 오늘 이곳에서 그 드론의 팔색조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단 저기 참가자들부터 만나볼까요?
설레죠. 일단 그리고 긴장 많이 되고. 오늘은 뭐 그냥 즐긴다는 기분으로 왔고 뭐 대회 뭐 입상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정비 다 해갖고 왔고요. 지금 그전에 취업 전에 한 번 더 그 테스트 비행 2번 정도 했는데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드론의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참가자들. 수차례 테스트 비행까지 거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드론 애호가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죠? 오늘 행사에서는 강원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으로 담기도 하고 촬영으로 그 사진으로 담기도 하고 그리고 각종 요즘 이제 드론을 이용하는 그 레저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레이싱도 즐기고 파이터도 할 수 있고 뭐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은 처음 날려보는 행사도 해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저건 뭐죠? 저 멀리서 행사장을 향해 날아오는 드론 한 대. 오늘 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한 택배 드론입니다. 예상치 않은 드론의 선물에 모두가 즐거운 사람들. 도대체 이 상자 안에는 어떤 축하의 메시지가 들어있을까요? 상자 속 축하의 메시지를 열어보니 바로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네요. 모두의 환호 속에 드디어 대회 시작! 참가자들의 영상 콘테스트가 펼쳐집니다. 지난 8월 동안 치러진 드론 영상 콘테스트 예선전에서 60위 안에 선정된 참가자들만이 이 자리에서 경쟁을 펼칠 수 있는데요. 열심히 잘 찍어서 좋은 성적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영상 산매경에 빠져 있는 사이 한쪽 부스에선 일반 관광객들을 위한 드론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강원도에서 펼쳐지는 최초의 드론 대회인 만큼 볼거리 또한 풍부한데요. 다양한 모양과 쓰임새의 드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도 큰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푸른 목장을 춤추듯 날아다니는 드론의 춤사위, 정말 멋지죠? 이곳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드론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농약 방제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첨단 카본 소재를 사용해서 경량화된 드론이고요. 10분에 3,000평 정도를 살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드론입니다. 가오리 모양의 이 거대한 드론은 농업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기존 헬기보다 빠르고 정확할 뿐 아니라 쉽게 방제할 수 있고 방제 비용 또한 헬기에 비해 절반 가격이라고 하니 차세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떠오를만 하죠. 오늘 러브캣 여러분들 레저뿐 아니라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 그 신기한 기능에 보는 사람마저 푹 빠졌습니다. 드론의 매력에 빠져있을 때쯤 그 모습 드러내는 또 다른 주인공이 있었으니 바로 목장의 터줏대감 양떼들입니다. 잠시 후면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드론과 개의 양몰이 공연이 펼쳐질 텐데요.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펼쳐지는 지상 최대의 양몰이 공연에 기다리는 사람들도 두근반 세근반. 드디어 양몰이가 시작되고 푸른 초원 위 점점이 움직이는 양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 중의 장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드론의 역할은 위급 상황에서도 빛을 발하는데요. 네, 조난자가 이제 빠진 게 확인되면 구조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드론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상황실에서는 드론에 내장된 카메라로 환자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응급 물품을 제공, 또 스피커를 통해 취해야 할 응급조치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이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드론 레이싱 대회입니다. 전국의 드론 고수들이 펼치는 짜릿한 레이싱 한판, 정말 기대되네요. 그나저나 오늘의 코스 상태 어떤가요? 괜찮나요? 이 코스 상태는 뭐 좀 약간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원주 하늘 쪽으로 제가 지금 연습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포츠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드론. 30, 40대 키덜트족에게도 인기 만점인데요. 저도 하고 싶은데 좀 해보니까 되게 어려워서 좀 멋있어요. 네.
드디어 출발 준비를 하는 참가자들. 다들 파이팅입니다. 그나저나 오늘 드론 레이싱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빨리 들어오신 분이 우승하시는 거고 게이트 통과를 제대로 못하시면 페널티 부여해서 시간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 선수.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선에 선 14번 드론. 출발 신호와 함께 드디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참가자들은 고글을 착용하고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에서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마치 실제 드론에 탑승한 것 같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초인데 좀 초반 실수해가지고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실수는 있어도 포기는 없는 법. 결승선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입니다. 하나 더! 고도의 조종 능력은 물론 스피드가 생명인 드론 레이싱. 한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기에 참가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코스 비행에 지켜보는 관중들도 스릴 만점. 모두가 웃고 즐기는 사이 드디어 레이싱의 승자가 가려졌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대회 나와서 1등한 게 처음이라 좀 얼떨떨합니다. 다들 잘 날리시는데 오늘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이 드론 산업이 발전하는데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상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레이싱 승자와 영상 콘테스트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오늘 드론 영상 콘테스트의 심사 기준은 뭔가요? 많은 분들의 작품들이 접수되었습니다만 3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강원도를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표현했느냐, 여기에 관건을 두고 심사를 했습니다. 좋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30초에 담는 게 무리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이제 한 2, 3초를 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10군데를 추렸죠. 산과 바다로. 철원 DMZ의 지질공원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처음 마련된 강원도 드론의 날 행사. 드론 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관광객들도 자리해 드론의 매력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레저, 스포츠, 재난구조 등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는 드론. 앞으로 다양한 인프라 모색과 활용으로 강원도 산업의 또 다른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네, 취미 활동에 무인 배달, 인명 구조까지 정말 드론의 매력은 무궁무진한 듯합니다. 네, 이 드론 산업이 잘 구축된다면 우리의 경제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인프라 구축으로 드론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하지만 얼마 전 일본에서는 정체불명의 드론이 세계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드론이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도 함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 출신의 대한민국 대표 만화가죠. 허영만 화가의 전시회가 여수 예울마루 전시장에서 진행 중입니다. 허영만 전 창작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회에는 허영만 화가의 만화 원화, 또 대형 원화, 스케치본과 작품 및 허영만 화가의 일상으로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 수가 있고요. 만화 체험 공간도 운영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GS칼텍스 예울마루 7층 전시실로 가시면 되고요. 전시 기간은 11월 29일까지입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선 4분기 원어민 영어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오늘부터 10월 13일까지입니다. 기적의 도서관 안내데스크로 선착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수강생이 직접 접수시켜야 되고요. 대리 접수는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의 시간은 10월 16일부터 12월 19일 중에 매주 금요일마다 이루어지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제21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가 다음 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광양시청 앞 시민광장에서 열립니다. 도림미술관 유치를 축하하고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첫째 날인 10월 7일 다양한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